예, 교재 193페이지에 3번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되는 자산입니다. 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관련되는 자산에는 업무용 승용차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업무용 승용차도 포함되어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취득원가를 원가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회계기간별로 배분하는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상각 방법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법인의 선택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면 감가상각비에 대한 과다 여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이 문제를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송금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상각 범위액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송금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 조정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선택에 따라서 당해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임의상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여부를 한번 보면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자산은 장기 할부 매입 자산, 금융리스 자산, 유휴 설비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외되는 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 조경용 수목,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계산 요소 취득가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취득가액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는데, 취득가액 특례에 보시면 195페이지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요. 포함되는 건 자본적 지출과 건설 자금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 가치 할인 차감으로 계상한 금액이나 연지급 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이런 부분들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렇지 않는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서 세법에서 그 관련되는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로서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상각률을 정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내용연수는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연수표로 5년에서 3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별표 3에서는 무용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무용고정자산은 종류별로 5년에서 50년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5에서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서는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은 5년입니다. 5년인데 내용연수 범위가 4년에서 6년으로 되어 있고요. 선박 항공기는 12년, 9년에서 15년입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20년, 연화조나 벽돌조 뭐 이런 경우에는 20년이고 15년에서 25년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 40년이고 30년에서 50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6에서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범위 5년, 8년, 10년, 12년, 20년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는 197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기준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 신고 내용연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기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내용연수 연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연수가 만약에 5년이다 라고 하면 5년에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내용연수에 25% 적용하면 4년에서 6년까지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0.5가 나오게 되는데 0.5는 절사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에서 6년 기준으로 해서, 자, 4년에서 6년까지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5%의 범위까지 있는 부분을 내용연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연수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4년, 5년, 6년 중에 내용연수를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4년을 선택할 수도 있고 5년을 선택할 수도 있고 6년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신고한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4년을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신고 시에는 이 부분을 신고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 내용연수,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 시에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면 내용연수를 단축해서 최고로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97페이지에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의 조정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초에 개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던 거하고 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26번 전자부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5년에서 기준 내용연수가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합건설업은 5년에서 8년으로, 부동산업은 5년에서 8년, 교육서비스업 5년에서 4년, 수리업 5년에서 8년, 이런 형태로 내용연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4년으로, 전기가스, 공기조절 공급업은 20년에서 16년으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연수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이 됩니다. 물론 법에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라번에 중고자산 등의 수정 내용연수입니다. 내국법인이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부터 기준 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에 상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문방구 같은 경우에 기준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근데 중고자산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3년 지난 차량이다라고 하면 그 차량의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면 2.5년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을 차감하면 2.5년이 나오죠. 5년에서 2.5년인데 2.5에 0.5는 절사입니다. 절사를 하게 되면 2년에서 5년 사이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2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자산의 경우에는 좀 신경 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마합은 중소기업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특례 적용해서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근데 차량 운반구는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 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 항공기, 공구기구 비품,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준 내용원수 5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도 마찬가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던 자산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인데, 이미 2015년도에 취득했던 자산들은 2015년 귀속법인세 신고 때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이미 적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취득하는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중소기업 설비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나 서비스업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받았던 회사들은 그 내용연수를 그대로 계속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잔존가액입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금액에서 자산의 제거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때는 대부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잔존가액은 기본적으로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률법을 적용할 때는 잔존가액이 제로가 되면 상각률이 100%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5%를 잔존가액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하는데, 상각 마지막 연도에 미상각 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상각범위에게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에 적은 금액을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금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합니다. 물론 5%와 1,000원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불산입한다라고 했는데, 관련된 자산을 처분할 때 송금불산입된 금액을 송금산입해 줍니다. 감가상각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건물 무형고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신고하든 하지 않든 정액법이고요. 업무용 승용차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정액법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정율법으로 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신고,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해야 됩니다. 최초 법인세 신고할 때 해야 되고요. 한번 신고하고 나면 계속 적용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상각 범위액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교재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감가상각비 송금 계산 방법, 누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3페이지에 세무조정입니다. 자, 회사 계상상각비. 회사 계상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 간접비에 계상한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 금액도 포함을 합니다. 1번부터 3번 포함하는데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당해 송금 계상한 경우, 즉 즉시상각 의제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그 금액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자,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나 상각 방법의 변경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된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자, 상각범위액. 상각범위액은 각 사업연도에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말합니다. 두 개의 차이 금액이 플러스일 때 상각부인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상각부인액은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합니다.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정기에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동상각부인액을 송금 산입합니다. 송금 산입해서 추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의해서 계산한 감가상각비하고 기업회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하고,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을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 고정자산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는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거나 법인조정에 감가상각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계관리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이나 법인조정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감가상각비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부분은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 쪽에 자산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쪽에서 관련되는 자산 계정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관련되는 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관련되는 자산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른쪽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 금액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 금액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13번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62만 9,7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는데요. 이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회계상에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도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서에 이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교재 204페이지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상의 차이가 있거나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에는 회사계상 수정이라고 하는 F7번 회사계상 수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회사계상액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일치되도록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상각액을 제로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상각액 제로를 통해 갖고 전체 제로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했을 때 당해 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고정자산에 등록된 정보들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계속 사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은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 안 한 경우에는 회사 계상액이 전액 전부 제로가 되도록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금액이 다음 연도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에 포함돼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2월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감가상각비 금액을 회사 계상액을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회기 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되는 자산을 차량을 처분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전체 양도일자를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자산이 2016년도에 반영이 되고 2017년도는 2월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2017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제외되도록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에 취득한 자산을 추가로 등록도 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이제 등록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면 어느 정도 관리는 하시겠지만, 만약에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별도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떠나서
고정자산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5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처분과 양도의 경우에 고정자산 등록 여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 환경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환경등록에 회계 탭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11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등록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용이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 안함이나 사용으로 표기를 해 주실 수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사용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자산을 하나 등록을 시켜 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 유압기 1, 2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천만 원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했다라고 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에 자산 코드 해서 관련되는 자산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유압기 11이라고 하는 부분을 취득을 했고 정률법으로 생각하고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8년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비구분은 경비구분은 제조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면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유압기 11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취득 자산은 고정자산 환경등록에 우리가 고정자산 간편 등록 메뉴를 사용하는 걸로 선택했을 때 취득과 동시에 고정자산 등록에 감가상각자산을 등록해서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관리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각했을 때에는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기업회계 기준상의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의 감가상각비가 다른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감가상각비와 기업회계의 차이, 당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감가상각비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기록을 했고요. 네 번째,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의 선택에 따라서 송금 계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상각 범위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송금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각 범위액보다 작게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의제 상각액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감가상각비 계상한 걸로 보고 상각비 계산하는 범위액 계산할 때 차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신고 조정 사항으로 반드시 송금 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 상각 제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07페이지에 양갈로 7번입니다. 상각 방법 내용연수 적용 오류 부분인데요. 자, 기준 내용연수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반드시 좀 적용을 해 주시고, 내용연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대분류, 중분류까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8페이지에 9번에 적시상각 의제 부분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없이 바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적시상각 의제라고 하는데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일 때 바로 비용 처리하거나 또는 그 금액이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액의 5%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하더라도 감가상각비 시부인 없이 바로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건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이거나 단기 사용 자산으로서 전화기나 뭐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의 폐기 손실도 바로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